리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 아침부터 카메라 또 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원장님들도 계시고, 네, 카메라는 못 켜지만, 눈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음, 시작은 오늘의 그 테마가 아무래도, 아이고, 그래도 샌레스다 보니 저희가 요것부터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질문부터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Are you okay? 음, Are you okay? 되게 쉬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생각보다 뭐 잘 지내? 뭐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뭐 카톡으로도 많이 하고, 요즘 잘 지내지? 잘 지내요. 이런 말 되게 금방금방 하는데, Are you really okay? 어, 특히 제가 이제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원장님들이랑 대부분은 이제 요즘은 신규 상담 그리고 이제 그 신규 상담이라면 이제 학생 신규 상담이 아니고 제가 일하는 곳이 레디니까 레디에 신규로 들어오실 분들 도입 기관들 상담을 하고 또 이제 도입하신 분들이랑 상담을 많이 하게 되고 그 외에 선생님들과도 상담을 하는데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그 불안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핵심 감정은 이제 sadness인데 슬픔인데 사실 슬픔이 여러 가지 폼으로 오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굉장히 큰 부분이 불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반, 교습소, 학원이 이 업을 하면서 뭐 물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이 업을 하면서 불안이 없다라고 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어느 정도의 불안함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죠. 아이가 하나 나간다. 막 극도의 불안이 막 오죠. 한 명이 나가고 두 명이 나가요. 막 세 명이 나가요. 막 이러면 이제 멘탈 붕괴가 되고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나는 인스타 보면은 모든 선생님들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럴까? 막 이러면서 이제 불안이 극도로 오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뭐 꼭 또 업뿐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 삶 자체가 이제 대부분 선생님들이 어머니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로 살고 또 이제 딸로 살고 엄마로 살고 와이프로 살고 하다 보면은 나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내가 없는 삶을 살다 보니 이게 좀 뭐랄까, 색깔을 잃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나의 색깔, 그리고 나의 삶의 색깔을 많이 잃다 보니까 그냥 그게, 습관화돼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이렇게 많이들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좀 잘 돌아봐야 되는 시간에 대한 부분을 늘 제가 강조를 하고 그렇죠. 그럼 오늘 스푼도 뭐 비슷한 맥락이고요. 사실 이제 오늘 그 아이들 측면도 분명히 주요하게 다루고 있겠지만, 쌤들의 마음도 한번 체크해보는, 점검해보는 시간으로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원서의 위대함은 아시겠지만, 남녀노소 누구나 다 보고, 배울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하는 게 이제 저희가 원서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원서를 가지고 또 뭐 다른, 좋은 액티비티를 통해서 아이들의 감정도 들여다보고 또 우리의 감정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Are you okay?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런 sadness가 올 수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그냥 뭐 요런 요렇게 이제 우는 걸로 표현들을 많이 해요. 괜찮지 않은 아이들은 요즘은 이 인사이드 아웃 때문에 sadness를 그려봐라 그러면 죄를 많이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오늘 sadness가 있다면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달 그 원서를 저희가 where happiness begins로 했었잖아요. 그 전에는 이제 happy라는 팝송으로 수업을 했고요. 그래서 해피 팀을 가져오다가 이 에바 엘렌든지 엘렌튼지 아직도 모르겠는 이 작가님이
똑같이 먼저 출판한 거죠, 사실. 이 책이 먼저 나왔어요. 저희가 근데 해피네스의 팀에 맞춰서 먼저 했었던 거고, 사실 첫 작품이기도 하고요, 이 작가님의. 근데 첫 작품이 굉장히 막 터진 케이스예요. 그래서 막 상도 굉장히 많이 받고 유명해지셨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해피네스입니다. 그 다음 년에 나온 게. 그래서 뭐 저번 달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네덜란드 출신의 그림 작가 플러스 일러스트레이터시고요. 그리고 활동을 많이 안 하시다 보니까 인터뷰도 막 잘 없고, 그래서 조금 몇 개 나와 있는 인터뷰를 이렇게 보면서 요런 문구가 있었어요. 이 책을 어떻게 쓰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 아이디어를 얻었는가, 이런 이제 인터뷰였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In my own childhood, I often felt bouts of sadness without, to me, in that moment, any apparent reasons. 종종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슬픔을 느끼고는 했대요, 차일드후드에. 되게 굉장히 예민해 했었던 그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죠? I didn't really know how to express these undefined and often unwanted feelings or how to deal with them. 대부분 아이들은 이렇습니다. And have often even felt shame or guilt for feeling sad, as if, without any good reason, I wasn't allowed to feel like this. 그렇죠. 뭔가 이 감정들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이런 것도 몰랐지만 이 슬픔에 대한 이 슬픔을 느껴서는 안 될 듯한 느낌, 그런 부끄러움이나 죄책감까지도 막 느꼈다고 해요. 근데 사실 이런 게 약간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좀 포스가 되는 것 같죠. 뭐 이렇게 해피해야 되고, 그다음에 특히 한국에서는 MBTI가 많이 성행을 하니까 이어야만 하는 듯한 느낌. 왠지 아이면은 뭔가 잘못하고 있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들이 또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감정들을 많이 느꼈다고 해요, 작가님이. 그래서 첫 책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첫 책, 그림책, 아이들을 위한 그림책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sadness 감정을 먼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리고 하나 더 보면은 이런 글이 있었어요. Hopefully, this book gives some children the opportunity to start practicing at an early age already. And maybe it can even show them that we don't always need to fear these so-called difficult emotions so much. 그렇죠? So they can be our friends. 원서 보면 나오죠. As they are often there to signal something important to us or help us to look after ourselves and our needs better. 그렇죠. 뭔가 이 어려운 감정이라고 부르는 것들, 이게 뭐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게 오히려 음, 중요한 신호를 준다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돌보고 우리 필요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제 그 두 버전으로 나왔어요. When Sadness is at Your Door라는 그 버전이 있고, 약간 이제 다른 국가에서는 When Sadness Comes to Call 이렇게 돼 있고요. 뭐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먼저는 요 책으로 접했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을 알게 됐는데, 뭐 당연히 이 책을 먼저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 또 이야기를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ead Aloud 한번 할게요. When Sadness Comes to Call by Eva Eland. Sometimes sadness arrives unexpectedly. It follows you around and sits so close to you you can hardly breathe. You can try to hide it, but it feels like you've become sadness yourself. Try not to be afraid of sadness. Give it a name. Hello. Listen to it. Ask where it comes from and what it needs. If you don't understand each other,
Just sit together and be quiet for a while. Find something that you both enjoy, like drawing, listening to music, or drinking hot chocolate. Maybe sadness doesn't like to stay inside. Try letting it out sometimes. Go for a walk through the trees. You can listen to their sounds together. Maybe all it wants to know is that it is welcome. And to sleep knowing it is not alone. When you wake up, it might be gone. Don't worry, today is a new day. 네, 이렇게. 이 책 한글 번역서 있습니다. 네네, 있습니다. 찾아보시면은, 슬픔이, 뭐였지? 슬픔이 찾아왔을 때였나? 아닌가? 한국 버전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어제. 근데, 네네.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좋고요. 핫초콜릿 좋죠. 그쵸. 자, 요렇게,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왜 SNS에서 이야기를 해야 될까? 뭐, 요거 이렇게 퀘스천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보통 원장님들이 만나는 아이들, 맞다. 슬픔이 찾아와도 괜찮아. 맞습니다. 네. 네. 보통 원장님들이 만나는 아이들은 대부분은 해맑고 뭐 슬픔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마냥 해피해피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거의 그럴 거예요. 근데 음, 생각보다 마음이 힘든 아이들이 많고요.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요. 꼭 많지 않더라도 혹시라도 원장님들 학원에 한 명이라도 그런 아이가 있다면 그리고 이런 원서를 통하여 이 원서 수업을 통하여 그 한 명 아이가 좀 살아날 수 있다면 그리고 뭔가 기댈 수 있는 공간이 여기구나라고 느낄 수 있다면 저는 뭐 한 시간 이 강의를 하는 거가 전혀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무 우리가 그 아이들이 겉으로 보기에 다 해피해피하다고 해서 전부 다 해피해피한 게 아닌 거를 뭐 그렇다고 막 다 막 의심할 필요는 없지만 굉장히 그래서 주시해서 잘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보시면은 그 작년에 교육부에서 초중고 학생들 34만 명을 데리고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된 결과에 따르면은 초등생의 27%가 이 코로나 이후로 더 우울해졌고 26%가 이제 더 불안해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제 가장 그 불안함과 우울함이 높게 나타난 나이대가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교육부 자료에서 그 교육부에서 낸 자료고요. 그리고 1학년에서부터 4학년 사이에서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온 결과는 뭐냐면 이 친구들과의 관계가 나빠져서 힘들다라고 답한 아이들이 뭐 4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아이들의 그 sadness에 다 기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온라인 접속은 당연히 훨씬 더 늘어났고요. 이 기간 동안. 뭐 그렇게 답한 친구들이 뭐 거의 4분의 3이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는 쭉 보면서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이게 이제 더 큰 문제가 뭐였냐면 사실 이렇게 응답했던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자기들도 알아요. 약간 이제 이슈가 있다. 이제 나이가 조금 들다 보면은 나 지금 문제가 있는데 교우들과의 뭐 친구들과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이렇게 슬픔도 좀 찾아오는 것 같고 슬픔이란 단어는 몰라도 이렇게 막 짜증이 많이 나고 이렇게 대한 몸에 대한 변화는 이렇게 조금씩 느끼고 있는데 얘네들이 이 인지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다. 아니면 받은 적이 있다라고 답한 아이들이 4%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지금 감정을 잘 만져주는
그리고 감정을 잘 알아주는 선생님이라든지 어른이 거의 전무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들이 그런 부분까지도 뭐 영어 선생님이지만 그런 부분까지 뭐 완전히 깊이 있게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살짝이라도 그리고 이런 액티비티를 통해서 아이들이 좀 비빌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면은 어, 훨씬 나아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이 뭐 다 아시겠지만 이 소아 우울증 그리고 막 그 청소년 우울증 이런 우울증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요즘.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정신과로 그리고 이제 상담소로 많이 오고 있는데 어, 좀 캐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른이랑 굉장히 다르거든요. 어른은 본인이 우울한 거를 알고 이제 뭐 문제를 다 알고 가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기가 우울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초기 아동기 우울 양상은 그냥 신체화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통증을 호소하고 막 몸이 아프다 그러고 학교 못 가겠다 그러고 유치원 못 가겠다 그러고 막 아프다 그러고 계속 이렇게 왜냐하면 얘네들은 이제 스스로 감정을 인지하는 그 능력도 부족하거니와 이 그냥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니까 몸으로 나타나는 거죠. 신체화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에서는 그냥 대부분이 흥미상실로 나옵니다. 흥미상실. 그러니까 우리 수업 시간에 되게 재미없어 하고 지루함을 많이 느끼는 아이들을 보면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되게 안 좋죠. 막 되게 무례하다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얘는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아이일수록 조금 더 삶을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당연히 위로 갈수록, 뭐,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이 힘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사회와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심어준 좀 의식 그런 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너무 아이들을 공부로 평가하는 방식이 난무하고요. 뭐, 다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화요일 오전에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런 부분에서는 꽤나, 자유롭고 또 따뜻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꼭 공부뿐만이 아니라도 아이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보면 스트레스가 엄청 많은데 그런 스트레스였어요. 막 부모님한테 잘 보여야 되고 그리고 자기 의견이 있는데 말 잘 못하고 부모님 눈치 보고 잘했다는 말을 들으니까 그거에 계속 부응하기 위해서 계속 잘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그렇게 자란 아이가 그냥 나이 들어서도 계속 눈치 보고, 부모님 눈치 보고, 아들 눈치 보고, 딸 눈치 보고, 남편, 와이프 눈치 보고, 그냥 계속 그렇게 살다 보면은 너무나, 힘든 거죠. 그리고 자신의 존재 가치가 많이 떨어지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 한국에만 있는 개념이라고 해요. 그 그리고 눈치. 이렇게 세 개가, 한국에만 있는 이모션, 감정, 단어라고 해요. 그래서 막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눈치를 잘 봐서 한국이 펜싱을 잘하는 거다. 이번에 펜싱에서 막 금메달 쓸었잖아요. 그래서 눈치를 보고 이제 감각적으로 어디로 찌를지 눈치 보고 막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어쨌건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는 뭐 좀 오버스러운 억지스러움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냥 우스갯소리로 할 수 있는 부분이죠. 효정 원장님께서 데이비 이사님은 슬픔, 불안처럼 부정적인 감정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결하는지 궁금해요. 이따가 저희가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시나요? 아이스크림 좋아하긴 합니다. 제가 초딩 입맛이어갖고요. 이렇게 단 거 좋아합니다. 네네. 자, 이런 것들을 조금 이따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원서로 돌아가면 저번 달에 우리가 커버했던 해피니스 책처럼 이 앞에 프론트엔드하고 북엔드 뒤에 페이퍼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갖고 아이들이랑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보면서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질문을 계속 던지셔야겠죠. 뭐 어떤 질문을 던지실 거는 당연히 원장님들 잘 아시겠지만 이런 질문들 보면서 이런 그 그림을 보면서 어, 요거는 뭐를 표현하는 것 같을까? 아이들한테 물어보고 이 사람은 지금 뭐 하는 걸까? 이 사람은 지금 왜 이러는 걸까? 어, 얘는 지금 표정이 왜 이렇지? 이 사람은 좀 좀비 같은데 무슨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 어떤 일이 있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에게 당연히 틀린 답은 없다라고 계속 표현을 해 주셔야죠. 모든 답이 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면은 되게 재미있게 표현을 했죠. 그 에바 작가님이. 이 슬픔이를 과연 어떻게 표현을 할까라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 이렇게 약간 이게 무슨 색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나름 또 이제 색깔을 맞추려고 이 옷을 입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요 색깔로 하신 것도 재미있고, 그리고 요렇게 둥글둥글하게 그리신 것도 너무 잘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샌네스가 그냥 어느 날 이렇게 와요. 초, 초인종을 누르고 있어요. 벨을 누르고 있어요. 그래갖고 아이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야, 이거 누군 것 같아? 얘는 지금 문 열어줄 것 같아? 이런 것들 물어보는 거죠. 네, 아이들의 표현이 굉장히 재미있고요. 아이들의 상상력이 당연히 우리를 능가하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꽤나 재미있는 답들을 많이 얻으실 수가 있어서 질문을 많이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sometimes sadness arrives unexpectedly. 때론 슬픔이 예의치 않게 찾아와. 갑자기 찾아와. 음. 슬픔을 데리고 놀아요. 그쵸, 맞아요. 이게 사실 이게 많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 또 드리겠지만, 제가 되게 우울증을 오랫동안 앓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울증, 그러니까 심리 쪽에서 바라보는 우울증은 아예 그냥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아요. 어, 그리고 얘가 그냥 다시 올라왔을 때, 다시 놀러 왔을 때, 잘 얘랑 놀아주고, 잘 이렇게 해갖고 다시 보내는, 이런 스킬이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런 빈도가 많이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요즘은 막 이렇게 우울증이라고 제 자신을 표현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 정도까지 내려가지 않거든요. 근데 굉장히 오랫동안 좀 우울했었어요. 근데 아무도 몰랐어요. 왜냐면 밖에서는 그냥 되게 행복하게 아무도 제가 우울증이라는 걸 모르는 정도로 오히려 굉장히 그냥 밝은 아이. 라고만 알고 있었고 친구들이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우울증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놀라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 제가 사람을 만날 때도 약간 오버스럽게 더 밝은 사람들 있죠. 그러면 한번 이제 나랑 비슷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아이들도 그렇고. 그래서 뭐 물론 진짜 하이퍼해서 MBTI 그냥 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약간 한 번씩은 정말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찾아올 수가 있죠. 뭐 정말 트라우마 같은 큰 이벤트가 생겨서 슬픔이 올 때도 있고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이 작가님처럼 에바 작가님처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올 수도 있죠. 근데 여기 디테일을 보시면 아이가 문을 어떻게 여나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렇게 열어요. 그냥 확 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드라잉 하나하나가 굉장히 되게 섬세하게 그리셨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걸 문으로 표현을 한 것도 그리고 이게 door잖아요. 그 어, 제목 자체가 그게 참 탁월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랑 이제 이런 대화를 하는 거죠. 우리가 슬픔이 언제 오나? 그리고 슬픔을 이야기를 할 때 뭐 액티비티 시트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슬픔이란 단어를 거의 아이들이 잘 쓰지를 않기 때문에 다른 폼으로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그냥 심심해도 슬픔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외로워도 슬픈 거고, 그다음에 짜증나도 슬픈 거, 뭐 이렇게 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정을 표현하는 거를 이야기를 나누셔야겠죠. 그리고 it follows you around. 이렇게 계속 따라다닌대요. 자, 그럼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꽃이 있어요. 근데 꽃이 시들어 있어요. 이런 디테일도 계속 보셔야 되죠. sadness가 있으니까 꽃이 시들어 있어. 이게 무슨 뜻일까? 뭐 이런 이야기도 해보고, 꽃은 왜 시들었을까? 그리고 이게 뭐를 표현하는 거지? 그리고 요 가방은 참 잘 한 것 같은데, visitor, 그러니까 그냥 왔다 가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어, 그리고 and sits so close to you, you can hardly breathe. 그리고 요거를 이제 intentionally
하게 하신 것 같은데 얘가 이 CNS가 얘를 이 꼬마애를 이렇게 그냥 거의 누르듯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코랑 입까지 이제 누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뭐 모르겠어요. 이건 뭐 그냥 저의 생각인지 아니면은 뭐 코인시던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뭔가 숨 막히는 듯한 느낌. You can hardly breathe. 그러니까 막 여기까지 막 온 느낌으로 이렇게 막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소파도 그냥 긴 소파에 완전 코너에 이렇게 몰려 있으니까 더 뭔가 눌리는 느낌이 나고 음, 이런 거죠. 음. 원장님들은 어떠세요? 좀 슬픔이 없는 분은 없을 것 같고 슬픔이 자주 오나요? 자주 놀러 오세요? 요즘 Are you okay? 제 원장님은 슬픔을 좀 데리고 논다고 하셨고 다른 분들은 괜찮으세요? 슬픔 오면은 어떻게 하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죠? You can try to hide it. 그냥 방에다가 갖다 놓든다든지 외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숨기려고 좀 애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은 사치야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제가 더 이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좀 더 디테일하게 하는 이유는 제가 예전에 그 상담센터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상담사로서. 그래서 특히나 이제 청소년 아이들이랑 대화도 많이 하고 또 이제 그 어른들하고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 생각보다 주위에 슬픔이 많은 사람이 많더라. 슬픔을 슬픔이라고 생각해보지 못한 것 같아요. 짜증, 속상함, 뭐 기타 등등. 맞습니다. 해주 원장님. 이게 특히 아이들 양상이 정말 이렇게 나와요. 그 소아 우울증이라든지 청소년 우울증이라고 보면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울 모드보다는 짜증으로 제일 많이 나오고 irritability라고 하죠. 그게 제일 높아지는 그런 양상으로 많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미정 원장님도 그냥 울고 모모 쌤도 그냥 우시고 음, 어른들의 방법은 슬플 새가 없게 많이 하죠. 그렇죠. 맞아요. 정 원장님 자요.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근데 슬픔이랑 아까 논다고 하신 지하 원장님이 이 원서가 가는 방향이랑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평일 오전에 미술관 가시고 그러면 아무도 없고 작품들을 보다 보면 제 마음을 읽어주는 작품이 있어요. 그 앞에 앉아서 울어요. 근데 되게 고급지식에 우시네요, 원장님. 저 보통 집에서 막 되게 궁상맞게 울고 막 이러는데, 그죠? 근데 미술관 가서 온다. 청승맞지 않습니다. 뭐 무슨 스토리가 있겠지. 저분은 뭐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 우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원장님들. 이 울음은 뭐 울음에 대해서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뭐 우는 게 정말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근데 아이들은 그것조차도 못 느끼니까 울지를 않기 때문에 더 몸으로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하고 영화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죠. 형도 좋고 좋아요. 음.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원서가 이야기해 주는 것들이 뭐 이런 것들 하이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지만 그냥 But it feels like you've become sadness yourself. 그냥 슬픔이가 돼버린 것 같은 거죠. 그냥 한 몸이 된 것 같은 걸로. 그래서 보면은 진짜로 한 몸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아까는 여기까지만 왔는데 얘가 그냥 완전히 내 몸을 덮고 있죠. sadness가. 그리고 다른 애들은 다 이렇게 막 재밌게 놀고 있는 것 같은데 행복해 보이는데 나 혼자만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코로나 이후로 더욱더 온라인 커넥트 돼 있는 게 더 높아졌잖아요, 훨씬. 그러다 보니까 인스타 많이 보고 막 이러잖아요. 틱톡 많이 보고. 그러면 인스타를 하다 보면은 당연히 뭐 장점도 너무나 많지만 우리가 홍보 효과로도 많이 쓰고 있고 저 역시도 인스타로 해서 원장님들이 지금 오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또 단점은 뭐죠? 비교. 음.
그들이 올리는 그 일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프라임을 많이 올리긴 하죠. 근데 우리는 그걸 보고 우리의 일상이랑 비교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게 매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우울감이 많이 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락 원장님 락 음악 들어봤어요. 그리고 락 페스티벌 가셔서 혼자 우신 거예요? 네네. 그건 아니고요. 선주 원장님은 우울한 음악을 틀어놓고 깊이 우울로 들어갔다 와요. 자, 여기에 약간 심리적인 그 데이터가 있는데, 보통 이제 우울하면, 음악을 듣는 분이 많으신데, 행복한 음악을 많이 들으려고 하시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울하니까 우울 모드로 들어가는 그 음악을 들으시는 분이 있는데, 무엇이 더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연구가 하나 있었는데 정확하게 어떤 연구였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이 두 가지를 이제 컴페어 했던 건데 오히려 우울한 음악을 듣는 게 더 마음의 치유가 된다더라고 결과가 나왔어요. 이유인즉슨 내가 슬프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막 업리프트 하기 위해서 되게 신나는 노래를 들었는데 이게 그냥 세상은 다 신나는데 나만 우울하구나. 이 무의식이 계속 올라와서 더 안 좋아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슬플 때는 공감을 할 수 있는, 내 감정과 공감을 할 수 있는 슬픈 음악을 듣고 그냥 펑펑 우는 게 좀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음, 그죠? 홍대, 홍대 좋습니다. 저 매일 홍대 있잖아요. 여기 지금 홍대예요. 저희 오피스가 홍대에 있어서, 그죠? 우울할 때는 여기 언더밴드들 콘서트도 보러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안하는 에바 원장님, 에바 원장님이 아니고 에바 작가님이 어, 권장하는 거는 요거예요. Try not to be afraid of sadness. Give it a name. 이름을 붙여봐. 좀 퍼소나파이를 시켜보라는 거죠. 그죠? 감정에 이름을 붙여줘라. 슬픈 감정에. 그리고 listen to it. Ask where it comes from and what it needs. 슬픔이 어디서 왔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얘는 왜 왔지? 이런 것들을 어디서 왔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는 거죠. 사실 이렇게 되게 재미있게 표현을 했고 캐릭터로 표현을 했지만 정말 이 부분이 너무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특히 3, 40대 여성분들이 진짜 안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지금 이 군에 속합니다. Listen to it. 내 마음을. 그리고 내 자신의 소리를 listen to it. 그리고 어디서 왔는지 이 감정은. 이게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본인이 recognize 못할 경우도 되게 많고 그다음에 내가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얘는 왜 왔는지 needs도 몰라요. 뭘 필요로 하는지. 왜냐하면 한 번도 이런 그 질문을 내 자신한테 던지거나 들여다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드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에 시간을 보낼 틈이 없는 거죠. 너무 바쁜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if you don't understand each other, 잘 모르겠으면 그냥 just sit together and be quiet for a while. 그냥 멍 때려 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죠. 근데 우리 또 원장님들, 특히 지금 화요일 오전에 이렇게 나오실 분들은 굉장히 또 열정이 있으시고, 일을 좀 잘 하시고 많이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멍 때리는 시간을 되게 waste of time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정신 차려. 이러면서. 그죠? 뭔가 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를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선생님들이랑 상담을 많이 해보면. 그러니까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하고, 그다음에 find something that you both enjoy, like drawing. 그림을 못 그려도 그림 그리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미술 심리도 제가 자격증을 따면서 굉장히 힐링을 많이 받았고요. 그 미술 심리에서 했던 액티비티를 이제 여기 아이들 액티비티에 조금 녹이는 방법도 오늘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책 진짜 표현을 잘한 것 같아요라고 미정 원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죠. 되게 귀엽고 재미있고 위트 있게 표현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listening to music 아까 얘기한 좀 우울한 거 들으셔도 돼요. 그죠? 괜히 막 이거 감정 올리려고 막 우리 배운 해피 막 듣고 그러면은 오히려 더 우울해집니다. 자, or drinking hot chocolate. 자,
핫초콜릿이 될지, 핫티가 될지, 아이스크림이 될지, 뭐가 될지, 마라탕이 될지,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또 찾아봐야 되죠. 우리만의 핫초콜릿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maybe sadness doesn't like to stay inside. try letting it out sometimes. 나가는 거. 이게 굉장히 심리적인 거죠. 그 정신과 가도 이렇게 처방을 해줄 거예요. 그죠? 밖에 나가서 걷기 하고, 운동도 좀 하고, 음악도 좀 듣고, 그죠? 어, 그리고 go for a walk through the trees and you can listen to their sounds together. 같이 산책도 하고 나뭇잎 소리도 들어보고 이런 이제 자연과 함께 하는 이런 것들도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심리에 베이스된 정신과 그리고 과학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원서입니다. 뭐 말랑하지만은 않고 정말 어, 필요한 것들이 다 요소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maybe all it wants to know is that it is welcome. 그래서 너무 푸시하거나 부정하거나 그냥 버리려고 하면 할수록 얘는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슬픔이 원했던 건 그냥 너가 반겨주기를 바랬던 걸지도 몰라. 너가 그냥 인브레이스 해주길 바랬던 걸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and to sleep knowing it is not alone. 같이 잠도 자고요. 슬픔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도 있도록 이렇게 잠도 자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슬픔이가 어떻게 됐어요? 사이즈가 줄었어요. 조그매졌어요. 그렇죠? 음. 그리고 마지막에는 없어졌어요. When you wake up, it might be gone. 없어졌죠. Don't worry, today is a new day. 걱정하지 말고 오늘은 또 새로운 날이니까 라고 하면서 마지막 장면에 뭐가 나와 있죠? 아까 시들었던 꽃이 다시 이렇게 컬러풀하고 다시 예쁘게 편해진 모습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 뭐 당연히 이런 그 이 한 장면 한 장면 보면서 아이들이랑 이야기 나누고 질문을 하고 이런 거는 뭐 너무나 잘 하실 것 같아서 뭐 이렇게 뭐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굉장히 self-explana토ry한 책이잖아요. 굉장히 쉽고 쉬운 단어들로 돼 있고 아이들도 이제 그 하기가 쉬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앞에 앞장과 비교를 해서 sadness가 이제 다 따로따로 있었는데 이 sadness랑 같이 하면서 요가도 같이 하고 그죠? 같이 엑서사이즈도 하고 허그도 하고 뭐 자전거도 타고 이렇게 같이 노는 이런 모습들을 표현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슬픔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 볼 건데요. 원서를 통해서 요 원서에서 얘기해 준 것들을 그대로 하시는 것도 너무나 도움이 되죠. 그리고 그 아마 원장님들 많이 아실 텐데 그 김북년 교수님 아시죠? 정신과 교수님. 그분 너무나 훌륭하시고 그리고 아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이야기를 많이 해 주시는데 이분이 이제 청소년 그 우울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클립을 보면은 "우울한 감정을 표현할 시간을 꼭 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세요. 음. 왜냐하면 얘네들이 아이들이 그 이 감정을 언어적으로 표현을 잘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상대방 감정을 캐치하는 것도 힘들어해요, 이런 아이들은.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자기 표현도 잘 못하니까 점점 고립이 됩니다, 이런 아이들이. 그러니까 더더욱 이제 우울해지고 이러다 보니 일단 "우울한 감정을 표현할 시간을 많이 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그런 시간이 필요해서 액티비티를 이번에 이제 뭐 '어떻게 하면은 풀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일단은 이 sadness를 좀 define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거 기억나시죠? 우리 전달 책의 액티비티 시트였어요. 자, Where Happiness Begins. 거기에 이렇게 6가지로 해피니스를 표현하는 단어들을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일단은 요거랑 똑같이 매칭을 해서 sadness 6가지 감정으로 표현을 해 봤습니다. 요거 저희 디자이너 유라 님이라고 저희 디자이너분이 계시는데 다 그리신 거예요. 하나하나. 뭐 카피한 게 아니라 다 그리신 건데 이게 tired 그죠? 이게 bored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은 슬픔이라는 단어보다 그냥 심심해요. 어.
뭐 힘들어요.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슬픔을. 슬픔 대신. 그 다음에 얘는 뭘까요? 얘는 뭘까요? 어떤 단어일까요? 외로움. 외로움, 맞아요. lonely예요. lonely. 맞습니다. 굿. 네. 외로워요. 혼자 있죠. 그리고 얘는 disappointed. 음, 실망했어요. 실망. 이게 다 같은 애들인 거 보이시죠? 그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저예요. 제 캐릭터예요. 울고 있어요. 데이빗이. 이건 뭐 tearful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울음이 나고. 그다음에 마지막이 heartbroken. 어, 진짜 큰 일이 있을 때 이제 심장이 막 쪼개지는 듯한 아픔, 슬픔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랑 단어를 해보면서 아니면은 아이들이 원하는 단어를 적게 할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요거를 하나하나씩 이제 디파인 하면서 아이들이 언제 외로움을 느끼는지, 언제, 뭐, 너는 진짜 슬픔이 이 롱리할 때 오는 건지, 언제 눈물이 나는지, 이런 것들을 언제 실망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슬픔의 한 종류야. 슬픔이라는 녀석이야. 이런 것들을 대화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약간 두 번째 액티비티는 약간 치지할 수도 있는데, 어, 저는 이거를 실제로 과연 아이들이 사용을 할 건가에 대한 의문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냥 지금 되게 해피해피하게 살고 있어요. 그렇죠? 음.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이 책 정도 할 아이들이면은 초등학교 저학년일 수도 있고 중학년, 뭐 늦게 시작하는 아이들은 고학년까지도 커버를 할 수가 있겠지만, 어, 그 아이들이 과연 쓸 것인가는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명 중에 한 명이라도 1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그 아이가 있다면 그리고 그 아이가 이거를 쓴다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 그래서 뭐를 만들었냐면 요 이거 뭐라 그러죠? 쿠폰을 만들었어요. 쿠폰. 원장님들 그런 거 하시지 않았어요? 뭐 그리고 또 아이들이 어버이날 때 이런 거 막 주지 않아요? 뭐 설거지권 막 이런 거 막 만들어 갖고 주지 않아요? 그죠? 그 청소권 아니,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인데 무슨 쿠폰을 만들어 갖고 막 줘요, 애들이. 그죠? 그리고 아마 뭐 그 옛날에 연애하실 때 그런 거 있었을 수도 있죠. 뭐 화풀기권 막 이런 거 이제 연인들끼리 많이 했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서 요렇게 한번 해봤어요. 음. 프리 허그권이에요. 요건 좀 두껍게 좀 프린트를 하시면 좋겠어요. 두꺼운 종이로. 그 다음에 잘라갖고 when you need a hug, 그죠? free hug예요. Wrap those arms around me for a big warm squeeze to make everything feel better. 자, 이거 다 그냥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님들 그냥 편안하게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네 개를 그냥 고르고 싶었고요. 어떤 거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이제 너무 쉽게 쓰기가 어려워갖고 밑에 디스크립션은 약간 선생님들이 번역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when you need a high five of awesomeness, awesome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제가. 그다음에 get ready for the most epic high five ever to show off just how amazing you are. 하이파이브 엄청 세게 한번 쳐주는 거예요. 요 하이파이브권. 그리고 when you need a listening ear, 이게 필요하죠. I'm all ears. 요 익스프레션도 좀 알려주시고요. 나는 모든 귀입니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I'm all ears. 그냥 항상 듣고 있어. 어, and ready to listen to whatever's on your mind, big or small. 이렇게 썼죠. 크던 작은 거든 뭐 상관없이 그냥 너의 마음, 너의 마음 속에 있는 뭐든 그냥 선생님한테 얘기해. 얘기 다 들어줄게. 이런 listening ear고요. 마지막이 compliment shower거든요. 이런 이제 단어가 있어요. compliment shower. 그러니까 칭찬 샤워라고 하죠. 그래서 shower you with compliments about all the wonderful things that make you unique and special. 이렇게 네 개 쿠폰을 만들었습니다.
되게 치즈할 수도 있지만 원장님들 한번 아이들이랑 이거 프린트해서 잘라서 아이들한테 한번 줘보세요. 진짜 사용하는 아이가 그리고 정말 힘든 시간에 사용할 아이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내 학생들이 아니라 내 자녀들한테도 한번 줘보시고 만약에 남편이 좀 힘들어 보인다. 그러면 우리 남편들도 좀 챙겨주시고요. 이거 싫어? 이런 거 주기 싫어?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지. 남편분이랑 뭐. 아니면은 이제 이거를 사진으로 찍어 놓으시고 만약에 나 이거 나한테 써야 되는데 해줄 사람이 없다. 라고 하면 오늘 참석하신 분들 서로 서로에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한테도 보내주세요. 제가 하이파이브나 프리 허그는 지금은 뭐 못하겠지만 리스닝 이어는 충분히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컴플리멘트 샤워도 충분히 해드릴 수 있으니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요. 그냥 이거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세요. 문자로든 카톡이라든. 네, 함께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액티비티는 뭐냐면 요렇게 생긴 액티비티 시트를 만들었어요. 요거를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요렇게 네 가지 질문을 던져놨어요. When I feel sad, 그죠? 첫 번째 질문은 Someone I can talk to is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에 A song I can listen to is 어쩌고 저쩌고. A memory that makes me smile is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a food that makes me happy is 어쩌고저쩌고. 아까 약간 원서에서 나온 요소들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냥 제가 아동심리 공부하면서 필요했던 부분들을 조금 이제 섞어갖고 넣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약간 매핑을 하는 거죠. 내 마음이 조금 이제 우울해진다. 별로 기분이 안 좋다라고 했을 때 요걸 딱 봐서 내가 초콜릿 먹으면 나 좋아하는구나. 탕수육 먹으면 좋아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캐치를 할 수 있게. 그죠? 그리고 원장님들께 꼭 이 첫 번째 질문을 하고 싶었던 이유는 Someone I can talk to is 여기에다가 원장님 이름이 들어가면 좋겠다. 그거를 아이들한테 꼭 알려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Teacher David 이렇게 써놓고 언제든지 이렇게 네요. 마음이 좀 그러면 이런 메시지를 아이들한테 꼭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래 뭐 아이들은 뭐 신나는 노래 들어도 이제 금방 또 풀리기도 하니까 신나는 노래 뭐 자기가 원하는 노래 넣기도 하고 그다음에 음식 넣고 그다음에 A memory that makes me smile 가장 좋았던 기억을 이렇게 넣어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요 아웃라인 있잖아요. 이거를 자르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점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어요. 두 개가. 그러면은 이거를 다 프린트해서 쓰고 그림을 그리던 아니면 쓰고 그다음에 이 점선을 따라 안쪽으로 접어 주시는 겁니다. 그죠? 접어 주시면 약간 문 같이 돼요. 문. 음? 그다음에 요 오른쪽에 있는 요 요소들을 잘라서 요런 식으로 붙이시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 그러면 이런 형태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붙여주세요. 잘라갖고. 음. 그래서 문이에요. 이게 sadness at the door잖아요. at your door잖아요. 그래서 문을 딱 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끔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얘를 잘 붙여주셔야 돼요. 이쪽으로 약간 오른쪽으로 붙여주시면 딱 가운데 센터 돼갖고 한쪽만 풀로 붙이든 아니면 테이프로 붙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문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문을 열면은 내가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것들 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액티비티 시트 만드는데 되게 시간도 오래 걸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 그 유라님이랑 디자이너 유라님이랑 이제 회의를 하는데 사실 이 시간이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재밌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아이들하고 재밌는 시간을 가질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까 뭐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 생각을 너무 잘 만들어 주시니까 또 감사한 거고. 그래서 요렇게 진행을 한번 해 보시면은 아이들의 약간 sadness 매핑이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넣어 드릴 건데 요거는 이제 그냥 뭐 아무 액티비티나 진행하실 수 있게 그냥 뭐 이렇게 예쁘게 만든 그 A4 용지인데 근데 여기에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미술 심리 하면서 가장 좋았던 거 그리고 아이들이랑 했을 때 가장 제가 효율성이 높았다. 그리고 제일 건진 게 많다. 건진 정보가 많다라고 했던 거는 첫 번째 액티비티는 동물 가족화였어요. 동물 가족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가족을 그리는데 그 가족을 동물로 그리라고 해요. 요 액티비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가족 역동 그리고 아이가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액티비티인데 이게 가족을 동물로 대치해서 표현을 하니까 아이들이 되게 재밌어 하고 그다음에 저항을 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음. 이제 그리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유의미하게 볼 수 있는 거는 진짜 막 싸납게 막 그리는 애들이 있어요. 부모님하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아이들 요즘 sadness, 슬픔이 오는 것 중에 굉장히 큰 부분이 사실 부모님한테서 오는 거기 때문에 부모님과의 관계, 유착 관계에서 많이 이 힌트를 얻으실 수가 있는데 이 동물 가족화를 해보면은 힌트가 많이 있어요. 뭐 없을 수도 있는데 그냥 마냥 재미있게 다 그린 아이들도 있는데 막 악어로 그려갖고 막 물고 있는 막 이런 거를 그리는 아이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자, 굉장히 싸나운 사자를 그릴 수도 있고, 귀엽게 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를 사자로 그렸는데 귀엽게 그려요. 이게 약간의 그런 아이들의 심리 상태는 부모님을 나쁘게 표현하는 거를 사실 좋아하지 않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죠, 그게. 그러니까 사자를 그리고 싶은데 귀엽게 그리는 거예요. 너무 싸납지 않게. 근데 그 의미를 보면 사자는 사자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무서운 거야, 예를 들면. 아무리 귀엽게 그려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해보면은 꽤 가족 관계를 쉽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액티비티는 이거는 제가 example을 보여드리면 좋았을 텐데 그 제 이 컴퓨터에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저쪽 컴퓨터에 있더라고요. 제 자료들이.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시면은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에. 그 아이들이 어떻게 가족 동물화를 했는지,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나만의 공간 그리기인데요. 그 이 아이들이 그냥 가장 안전한 장소를 상상을 하면서 그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게 하는 건데 그냥 편안한 그러니까 너가 생각하는 그냥 가장 편안한 공간을 그려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미지화해갖고 작업을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 좀 풀리기도 하고 이 공간을 보면서 아이가 좀 힐링이 되는 건데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저도 당연히 해봤고 이거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이 하는 그 액티비티이긴 한데 상상으로 그려도 되고 아니면 진짜 공간을 그리셔도 되고요. 그 공간을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정말 편안하게 느끼는 요소들을 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까 얘기한 핫초콜릿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음악 스피커가 들어갈 수도 있고 소파가 들어갈 수도 있고 제가 이거를 어른들이랑 하면서 남편을 여기다 넣는 분 한 분도 못 봤습니다. 네. 그죠. 편한 공간이니까. 그죠. 그리고 거의 대부분 혼자 있더라고요. 좋아요. 뭐 사람은 그리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그냥 공간. 그래서 제가 이 공간을 그렸을 때는 굉장히 음악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피아노도 있고 드럼도 있고 기타도 있고 막 뭔가 음악에 둘러싸여 있는 그리고 소파 코지한 그런 게 있고 요런 공간을 제가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것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액티비티를 진행을 하면 아이들이 많이 그 어, sadness에 대한 슬픔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할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
그 손주 원장님 여기 써주셨네요. 실제로 우리 큰아이 그림 치료 받을 때 가족 동물화 그림으로 이해하고 도와주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큰아이가 동생들을 상어랑 사자로 그리고 자기는 작은 새로. 에휴, 이 첫째가 좀 그런 게 있죠. 에이,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죠? 유튜브 영상을 하나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하나 제가 갖고 왔는데 이것도 링크를 다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 잠깐 보면은 어, 이렇게 World. Today we're going to go on an emotional journey and talk about sadness. 이 감정 아이들 타겟으로 한 영상인데 sadness에 대해서 하는 건데 이 좋았던 게 이제 sadness를 언제 느끼니 뭐 이렇게 막 이야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sadness가 오면 이렇게 해봐라고 솔루션을 주는데 굉장히 재미있어서 요거를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We 이게 have 좀 요가 magic 하시는 in our 분이거든요. mind. We have magic in our heart. We have we 이렇게 have three. We have magic in our body. 자, magic in our body, We have magic in our mind. mind, We have magic in our heart. heart. And so we're going to start with our body magic. 자, 이제 body magic으로 좋아지는 sadness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요 액티비티를 하나 알려주시는데 되게 재밌어요. 아이들이랑 꼭 해보시면 The 좋겠어요. body magic is called silly rolls. Okay? And it is a little bit silly, but it's also really fun. So let's see how we do. So you're gonna make sure there's space around you, okay? And you're gonna make your body really nice and round, and you're gonna roll back. And when you roll forward, you're gonna make a really super silly face, okay? Are you ready? We're gonna do it 5 times. Okay, so roll back. And when you come up, make a silly face. Okay, 이런 식이에요. I'm gonna do it again. Roll back. And silly face.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5번. 그러면은 원장님들은 뭘 해야겠어요? 이거를 촬영을 해야겠죠? 그리고 사진을 찍어야겠죠? 저 silly face를 했을 때 사진을 찍어 놓고 그다음에 그거를 TV에다 올리고 가장 실리하게 한 아이한테 포인트를 준다든지 아니면 뭐 선물을 준다든지 요런 이 재미있는 Roll back.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몸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몸을 사용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silly face를 만들면서 Again. 음, Silly face. 이런 식으로 Here, roll back. And silly face. Okay, last one. Make it super silly. Okay, roll back. And silly face. 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나머지 2개는 영상을 보시고 선생님들이 직접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그 솔루션들이 있는지. 요 액티비티 아이들이랑 하면 재미있겠죠. 제가 원장님들 얼굴을 다 못 보기 때문에 이게 공감이 가시는지 아니면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아이들은 좋아한다는 거 제가 늘 강조드립니다. 원장님들 표정이 지금 별로 안 좋아도 직접 이거를 해보면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할 거라는 거. 그리고 원장님들이 재밌어 하면서 요거를 하면 아이들은 더블로 좋아할 거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Are you okay question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어, 이게 뭐 쉽지가 않습니다, 원장님들. 그쵸? 쉽지가 않고 그죠? 몸과 마음은 다 연결이 되어 있고. 네, 윤경 원장님 말씀처럼 그 벌써 아이들은 되게 재밌어 할 거예요. 우리 동심을 찾아요, 항상. 어, 네, 오늘은 제가 활동하는 시간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먼저 해야 돼요, 이거. 자, 그래서 Are you okay? 아까 이제 원장님들이 많이 그 뭔가 슬플 때 눈물을 흘리고 눈물 흘리는 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근데 이제 아까 궁상이라는 단어가 나왔었죠. 근데 사실 궁상이 아닙니다, 원장님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그 슬픔이 좀 느껴지면은 눈물이 그냥 나요. 그러면 그때 natural reaction이 내가 왜 이러지? 막 이런 생각을 하세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게 natural reaction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면은 쌤들 그게 있잖아요. 우리가 태어나서 그냥 가장 먼저 습득한 의사 표현이 울음이에요. 그죠? 모두가 다 울으면서 태어나죠. 그러니까 이게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그냥 울음을 터트리면서 저희가 우리 삶을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왜 울지?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그냥 어떻게 보면 울음이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의사 표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배우지 않아도 알아야 될 만큼 이게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러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몸이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쌤들에게. 나 지금 마음이 안 좋아, 슬퍼. 그러니까는 꼭 그냥 떨어지는 눈물을 그냥 넘기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이유 없는 눈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호라고 보시고 이거를 이 마음속 깊이 어딘가에 이제 쌓여 있는 것들이 힘듦이 터져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이제 눈물이 흐를 때 외면하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또 그런 시간일 때는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하는 거죠. 이러다 보면 사실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슬픈 아이들이 있다. 그리고 우울증이 있는 아이들이 있다. 힘든 아이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아이를 어떻게 고쳐주지?'라고 포커스를 하기보다는 그냥 원장님 우리가 그냥 먼저 우리의 슬픔을 잘 딜할 수 있으면은 얘네 거는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아이가 사랑 못할 아이가 있잖아요. 되게 힘든 아이들 우리 있잖아요. 걔를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가 내 자신을 사랑을 하고 내 자신을 케어를 하다 보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처럼 이 슬픔을 딜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 네네. 이정 원장님이 자신의 슬픈 감정을 들여다보고 표현도 해보면서 다른 사람의 슬픔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게 사실 나의 슬픔을 이야기하고 나의 우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어려운데 근데 상담센터 가면은 이제 뭐 1대1로 할 수도 있지만 그룹도 있잖아요. 뭐 저는 1대1도 해봤고 그룹도 해봤고 다 해봤는데 막 모르는 사람 앞에서 내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좀 이상해요. 이상하기도 하고 막 꺼려지기도 하는데 근데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사람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뭐 '나랑 무슨 상관인가? 모르는 사람인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 사람도 저런 감정을 느끼네. 나랑 비슷하네.' 요런 이제 감정을 많이 느끼면서 그냥 다른 사람의 그 슬픔을 들으면서 자가 치유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방법들이 있겠지만 일단은 그죠. 나 자신이 먼저 내 자신의 목소리를 좀 들어주고 들여다봐 주는 시간을 갖는 게 1 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오늘 약간 좀 무거웠죠. 제가 텐션도 막 엄청 올라가지는 않더라고요. 이 sadness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굉장히 어 이 강의 이 책은 굉장히 따뜻한데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 슬픔이 많이 올라왔어요. 예전에 있던 슬픔도 많이 올라오고 그리고 제가 늘 원장님들께 말씀드리는 게 그 아이 한 명에게는 음 그 아이에게는 그냥 어른 믿고 좀 비빌 수 있는 그 어른 한 명만 있으면 이 아이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늘 강조를 하잖아요. 어 그 이유가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저한테는 좀 있습니다. 아픔이 조금 있기는 해요. 그게 이제 제가 가르쳤던 학생은 아니고요. 제가 교회에서 이제 중고등부 선생님을 했었는데 근데 그 조울을 앓고 있는 아이가 있었어요. 고등학생 아이였는데 여학생이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리더십도 특출나고 그리고 되게 잘하는데 그 이면에 굉장히 큰 우울이 있었던 아이였죠.
근데 그 가족이 이렇게, 음, 뭐 안 좋은 일로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아이랑은 뭐 따로 연락을 계속 하다가, 막 문제가 좀 생겨갖고, 그 가족 간에 문제가 생겨갖고, 제가 연락을 잘 못했습니다. 그리고 만나기로 했었는데 잘 못 만났어요. 음. 그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얘가 극단적인 그 선택을 하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계속 그 생각이 저를 막 헌트를 하는 거예요. 어, 이 아이에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어, 분명히 그게 내가 됐었어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너무 지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저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좀 아프게 하더라고요. 어, 물론 뭐 제가 만났으면은 뭐 그거를 문제를 해결했을까? 그거는 아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 아이들의 그 삶을 좀 더 들여다보고, 그리고 관심 있게 봐야 되는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뭐 너무 좀 오버스러울 수도 있어요, 쌤들. 이게 막 되게 익스트림한 케이스잖아요, 사실. 그리고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만나는 아이들은 행복할 거예요. 그리고 되게 해피해피 할 거고요. 음, 그렇지만 한 명이라도 좀 그런 양상이 보이는 아이가 있으면 쌤들이 많이 당연히 지금도 그렇게 해 주시겠지만 당연히 한 번 더 좀 더 아이의 삶을 들여다보는 그런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선생님들이 야, 영어 가르치는 데만 해도 막 머리 아파 죽겠는데 그거는 부모의 역할이 아니냐, 우리가 과연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막 엄청나게 제가 얘 인생을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된다 이 얘기 아니라 그냥 진짜 관심과 사랑, 그거는 아이가 올 때마다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 그리고 그거를 그냥 영어랑 잘 연결을 해서 아이들한테 늘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냥 선생님 여기 있어. 그리고 선생님 너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어. 요 메시지만 잘 전달이 되면 되죠, 아이들한테. 네, 그렇습니다. 아침부터 조금 너무 무거웠나요? 근데 죄송합니다. 저도 좀 아, 아침치고 좀 무거운 토픽이었네요. 원래 이 되게 따뜻한 원서인데. 네네네. 뭐 사실 그 아이로 인해 사명감이 좀 더 생긴 거고 그 전에도 좀 이슈가 있었고 가장 핵심적으로는 어렸을 때 제가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기댈 수 있는 어른이 없이 사랑을 잘 못 받고 컸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저의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되게 좀 짠합니다. 근데 자존심은 세 갖고 막 슬픈 척 절대 안 하고 어, 그런 음, 그런 아이였죠. 그냥 클래스 클라운 역할을 했고요. 바깥에서는 막 되게 막 떠들고 웃기고 막 그런 애였는데 속은 계속 골마가고 있었고, 제가 가장 커서 되게 슬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엄마 집에 가서 옛날 앨범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저 어렸을 때 앨범들 보는데 엄마가 저를 안아주는 사진이 없는 거예요. 제가 다 엄마한테 막 앵겨 있는 사진만 있더라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그때 당시에는 뭐 제대로 이제 저도 감정 표현을 못하고 이게 무슨 감정인지 잘 몰랐을 텐데 이제 나중에 보고 나니까 그 커서 그 사진을 보고 나니까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음, 힘들었겠구나, 외로웠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 그러다가 이제 정말 좋은 어른을 만나게 된 거죠. 교회 전도사님을 만나게 됐고, 그분은
저한테 아이처럼 대하지 않고 진짜 친구처럼 대해주는 그런 분이셨고, 어,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첫 어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그 한 명에 대한 그 사명감이랄까요? 약간 그죠. 미션 같은 게 있고, 어, 제가 제 옛날에 제 모습을 아는 애들은 제가 선생님을 한 그럼 다들 말도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나이트메어 있죠. 지금 선생님 학원에서 선생님들 원장님들 학원에서 가장 골 때리는 애 있죠. 가장 힘든 애 있죠. 걔 곱하기 몇이 저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애가 지금 아이들을 가르친다? 뭐 아이표 영어를 쓴다? 뭐 한 명을 뭐 이런 거 하면은 걔네들이 봤을 때는 저는 그냥 막 이거 미쳤나 막 그럴 거예요. 네가 선생님을 해? 막 이럴 거란 말이죠. 근데 음, 어, 선생님이 사람 한 명을 이렇게 변화를 줄 수가 있다는 걸 제가 몸소 깨달았기 때문에 음, 그래서 아이들도 변할 수 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원장님들도 다 사실 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힘든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바뀌기만을 바라고 기도했어요. 저 자신을 사랑하도록 해서 제가 바뀌어서 아이에게 사랑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가 6학년 소아우울증일지도 모르겠어요. 아이 이야기를 들어주는 어른이 되어 볼게요. 라고 정화 원장님이 하셨는데 아이는 바뀌기 어렵습니다, 쌤들. 그렇죠? 아이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겠죠. 그리고 아이가 배울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가르치고 있다면 아이가 못 배우고 있다면 우리가 가르치는 방법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이 6학년이면 소아 우울증이 아니고 완전히 이제 청소년 우울증으로 보셔야 돼요. 네, 진짜 그죠. 중2병 이제 슬슬 찍긴 하고 있는 때니까. 네. 그리고 음, 진짜 힘든 아이 있으면 그 아이를 놓고 어, 기도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기도를 하다 보면은 문제가 그 아이가 아니라 나에게 있었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실 겁니다. 네, 오늘 너무 이렇게 너무 감정적으로 가네요. 어, 다음에는 좀 네, 그 텐션 올려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데이비드 우울증 때문에 막 그러는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저는 우울증에서 굉장히 90%는 이제 나와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오늘 그 토픽이 sadness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좀 감정적으로 이렇게 막 준비하면서 많이 올라오다니까 그럴 거고 요즘은 괜찮습니다. 네네네. 원장님들 뭐 원서가 사실 아이들 그림책이긴 한데 어른들한테 오히려 더 잘 먹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말랑한 원서 같은 경우는. 네. 원장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어, 혹시나 용기 내서 여기서 그 슬픔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실 분이 계실까요? 나는 좀 너무 지금 감정이 안 좋은데 그 한번 털어내보고 싶다.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지만 음, 아마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 돼요. 괜찮습니다, 모모쌤. 오픈을 하셔도 되긴 하는데 아마 많이 우실 것 같아서 그렇죠? 나중에 프라이빗하게 한번 세션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네. 네, 웬디북에 이 책 당연히 팔 거고요. 네. 타고난 달란트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부분이 저는 타고난 거는 까부는 거 타고났었고요. 네. 뭔가 만들어진 거죠. 빚어지고. 음. 자, 네네. 환경 원장님도 힘내고, 잘 이해 못하고 읽어주었는데, 꼭 반성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네네. 모은쌤 눈물 날 거예요. 맞아요. 근데 눈물 날 곳이 한 곳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혼자 우는 것도 좀 나쁘진 않지만, 누군가와 함께 흘리는 눈물은 훨씬 더, 파워풀한 것 같아요. 네네네네.
네네. sadness하고 happiness 세트로 사시면 좋고요. 네. 요런 분위기로 마치는 것보다 사실 sadness를 먼저 하고 happiness로 끝내는 게 더 좋긴 합니다. 순서도 그렇게 됐고요. 근데 저희가 뭐 테마를 맞추다 보니까 happiness로 갔던 거고. 네. 아침부터 좀 성실해서 죄송하고요. 점심을 쪼끔 이제 강력한 걸 드시고 이 기분을 좀 네. 풀고 저희 이제 또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달한 거 드시든 아니면 뭐 매운 거 드시든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하니 네. 맛있는 거 드시고요. 그리고 오늘 그 댓글 그 피드백 오늘 강의에 대한 피드백 남겨 주시면은 제가 그 자료를 보내 드릴 건데 쪼끔 이제 댓글 남겨 주시는 분들께는 약간 엑스트라로 쪼끔 더 보내 드릴게요. 그 네네네. 조금 추가적으로 제가 요 검정들을 할 때 아이들이랑 수업했던 부분들 이렇게 정리를 조금 더 해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렌치 바닐라 라떼 잘하네. 네네. 이거 커피가 들어간 거죠? 라떼는? 제가 커피를 안 마셔서. 제가 초딩 입맛이라서 저 스무디 마시겠습니다, 오늘 점심 때.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이들이랑 재미있게 그리고 또 따뜻하게 이 수업 진행해 보시면서 또 피드백 있으시면 아이들이랑 이런 수업했는데 저랬어요. 이런 것들 저한테 연락 주시고 또 인스타에 올려주시면은 제가 보면서 또 뿌듯함을 더 많이 느낄 것 같습니다. 네, 전투적으로 소머리 국밥 때리시고요, 모모쌤. 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할게요, 원장님들. 감사합니다. 모두 굿데이 보내세요. 바이바이.